국민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 운동입니다.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70년 범국민적인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 나눔과 봉사를 바탕으로 두레, 향악, 품앗이 같은 우리 전통적인 협동 정신을 되살린 공동체 운동으로 함께 해왔다. 그리고 이는 5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각 개발도상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함께한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주목한다. 2015년 열린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빈곤 타파, 기아 종식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을 꼽기도 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최근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던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생명, 평화, 공경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미 아시아는 물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과의 개발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던 새마을운동.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명, 평화운동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1월 19일에는 각 지자체 등이 새마을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찬성 속에 국회를 통과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새마을운동의 대전환은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게 될까? 새마을운동 중앙회 정성원 회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이었죠. 수원에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또 지난 11월 19일 날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성 속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최근에 일고 있는 이 같은 움직임은 새마을운동이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주역 중 한 분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정성원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네, 율동에 있습니다. 네, 그 분당의 율동공원 네. 뒤에 가면 저도 한번 가봐서 아는데 네. 그 경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산이 16만 평인데요, 넓지요. 네. 뭐 거기 농사 같은 것도 지으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취임해 보니까 농사거리가 없어서 밭을 한 서너 개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네. 열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처음 참석을 했는데 그 대회에 대한 소개하고 이번 대회의 의미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예, 새마을 전국 지도자 대회는 작년에는 이제 각 도별로 분산을 해서 했고 올해는 이제 전국 대회를 5,50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또 세계 그 각국에서 45개국 회원국이 참여를 했고 새마을 운동이 작년에 생명평화 공경운동으로 대전환을 하고 올해 그것을 실천한 것을 총 결집을 하고 내년이 이제 5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 운동은 더 되는 이제 그런 결의를 다지는 대회가 됐습니다. 내년이 50주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부터 예, 기산점을 잡았을 그렇습니다. 때 새마을 운동이 50주년이 됐군요. 그럼 1970년이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이었을 때였는데 그때 뭐 새벽마다 새벽정이 울렸네 막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고 그랬어요. 그게 벌써 50년이 예, 됐다고요. 50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카톨릭 농민회도 예. 하셨죠. 예. 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맡으시고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해 오신 분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하고요. 음.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약간은 좀 결이 다른 게 또 사실인데 새마을 운동 중앙회 회장을 맡으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을 뭐 이제 제대로는 못했습니다만 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민주화 운동은 이제 말을 좀 하고 살자는 운동이고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은 그때 워낙 가난하니까 밥을 좀 제대로 먹자는 운동인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서로 이제 그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세월을 이렇게 잘라 놓고 보면 대결을 많이 했죠. 네. 크게 보면 서로 상승을 했고 작게 보면 대결을 한 건데 저는 뭐 밥 먹자는 운동이나 말하자는 운동이나 크게 보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가 서로 만나서 그 장점을 승화해 가지고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될 때인데 그게 조금 늦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시대적 요구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족구한 역할을 할 게 있으니까 이제 맡은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는 서로 잘한 것을 모아야 될 때고 서로 잘못한 거는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빨리 극복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과 밥이다. 예. 그거에 지금까지 대립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요. 예. 월급은 많이 받으십니까? 중앙회장? 뭐 많지는 않지요. 많지는 않은데 원래 민주화 이사장 할 때도 제가 꼭 필요한 것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좀 받아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예. 예. 민주화 운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87년 예.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그 운동 상임이사도 하셨잖아요. 상임 집행위원이라. 상임 집행위원.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부산의 상집위원이고 저는 이제 중앙의 상집위원인데 아 그러셨군요. 예. 그때도 뭐 잘은 못했지만 좀 부지런히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는 동대문 경찰서에서 이제 사건 기자, MBC 기자 네.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60 민주화 운동 하고 그럴 때 그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로 5가. 예, 기독교 거기에서 회관이. 매일같이 기자회견 열리고 그래서 저도 그때 자주 거기 가고 네, 했었어요. 그랬을 네.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6월 10일 날 왜 경적 시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저녁 예. 6시에.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대전 있었고 저는 이제 주로 우린 현장 조직 담당이니까 주로 현장에 나가 있고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는 별로 없었지요. 예. 주로 이제 현장을 많이 다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의 밑바탕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을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새마을 운동에 그러니까 빈곤에서 이제 탈출하는 빈곤은 극복하자는 그 운동에 있어야 새마을 운동의 역사적 성취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라고 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평등을 이루려면 평등보다 한 단계 우위를 지향을 할 때 평등이 겨우 됩니다. 지금은 평등보다는 평화를 지향해야 평등이 겨우 될 겁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하고 새마을 운동 힘을 합쳐서 이 학교를 서로 존중하는 현장으로 바꾸자. 바다를 살리고 육지를 살리는 이런 생명 공동체 운동을 해야 한반도가 사람 사는 데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평화가 필요한 거죠. 새마을 운동하면 뭐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70년대, 80년대 유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인데 지금은 좀 바뀌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생명과 평화, 공경운동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전환을 진행하는 취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7, 80년대 이제 아까 유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조금 더 이념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분들은 유신의 잔재다, 네. 관변단체다.
7, 80년대 시각, 이념적 시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신 거고, 사실은 1989년부터 새마을 운동은 큰 봉사 단체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운영비를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1989년부터. 89년 이후부터요? 예. 예, 그전 시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도 일리가 있죠. 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렇게 보는 건 이제 이념적 시각으로 보는 것뿐이고, 네. 운동이라는 게 그 시대에 가장 근본적이고 그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사회적 실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게 결국 그 기후 위기와 생명의 위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운동이 가장 올바른 운동이고, 그 이념적으로 보는 거는 대개 사실은 그 틀이 저는 좀 낡았다고 봐요. 네. 모든 걸 뭐 보수와 진보로 본다든지 자본과 노동으로 본다든지 생명의 위기, 기후의 위기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거로 보는 거는 사실은 좀 옛날 시각이죠. 예. 새마을 운동의 이 방향성이 일단 생명, 평화, 공경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네. 이 많은 분들께서 50 비리 떠올리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고를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정적인 사고와 또 새마을이 지금도 있나 이렇게 새마을 지금도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고 그렇죠. 봐야 되고요. 40대 이상은 새마을이 지금도 있나 그리고 또 무슨 활동을 하나 예. 이렇고 50대 이상이 이제 대개 새마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죠. 예. 그런 생각. 오히려 국내보다는 가끔 텔레비전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새마을 운동 펼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그쪽에 수출이 되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는 새마을 운동이 대단하죠. 아, 지금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해외 공적 원조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얼마 안 되고 네. 코이카 뭐 이런 거 전부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그건. 한 80개국 정도에서 진짜 이걸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러니까 코이카 원조가 하는데 그 이름 자체를 새마을 운동으로 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회가 하는 저희들이 것은 하는 건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고. 조금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생명과 평화와 공경 운동으로 이 전환된 것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말이죠. 생명이 가진 의미는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운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딱딱하게 말씀드릴 거 없이 네. 이제 이런 상태로 지구가 뜨거워지면 2040년대 중반에는 아마 한반도나 중국 대륙 대부분은 사람 살기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2040년이면 지금부터 20년 뒤인데 뭐 얼마 안 남았죠. 기후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우리 강원도 홍천이 41도, 그다음에 서울과 광주는 39.6도까지 올라. 우리 목욕탕에 가면 뭐 온탕이 39도예요. 네.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뭐 100년 만에 더위라고 견디기 그러는데. 힘들죠. 근데 그렇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2040년대에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런 폭염이 작년에 한 달 동안 지속됐는데 죽겠다고 그랬는데 네. 2040년대는 그런 것이 한 너댓 달 될 겁니다. 이게 못 살죠. 그렇죠. 예, 비는 이제 안 오고, 즉 추운 사막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10년 동안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온실가스를 한 반으로 줄여야 네.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운동이
최선의 운동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무슨 근사한 운동이 아니고 아주 절실한 현실 운동입니다.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평화운동은 뭐 대개 이제 평등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평등을 넘어서서 평화로 가지 않는 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히 깨져 버렸잖아요. 예, 뭐 분열되고 서로 뭐 저주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것이 과도한 이제 평등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운동할 때 평등을 이루려면 평등보다 한 단계 우위를 지향할 때 평등이 겨우 됩니다. 지금은 평등보다는 평화를 지향해야 평등이 겨우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화라고 얘기한 것이고, 근데 이제 공경은 대개 우리가 이제 인권,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예를 들죠. 학생 인권, 학생 인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학생 인권을 매달리면 결국 그거는 학교 자체가 평등보다 못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공경을 지향할 때 겨우 아마 인권이 유지가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한 차원 높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운동은 워낙 절실한 거니까 그걸 꼭 해야 되는 거고 평화와 공경은 지금처럼 평등과 인권만 주장하면 그거보다 더 못한 상태로 전락하기 때문에 네. 한 차원 높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생명운동과 관련해서 좀 뭐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사례를 좀 들어. 우선 심각한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뭐 어떻게 하는 거 전에 지금 5년째 저는 이제 뭐 엉터리 농사라도 그래도 계속 짓고 있으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뭔가 5년째 그 개나리꽃이 봄에 피고 가을에 피고 두 번씩 핍니다. 아, 봄에만 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을에도 핍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이 조건이 나빠지니까 조금만 조건이 비슷해져도 새끼를 이렇게 번식시키려고 네. 생식 본능이 있으니까 그 가을에 또 펴요. 11월에도 개나리꽃이 많이 피고 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겨울이 와서 이제 져버렸지만 그리고 10년 전에 우리나라 벌이 토종벌이 정부 통계는 76%가 집단적으로 죽어버렸고 예. 민간 통계는 97%가 죽었습니다. 벌이 없어지면 사실은 한 인간이 한 5년 안에 먹을 게 모자라가지고 이 먹이 사슬이 무너져 버리니까 벌이 지구상에서 전멸하는데 인간도 한 5, 6년 안에 전멸을 하죠. 예. 근데 10년 전이 아니죠. 9년 전이구만요. 2010년에 그랬으니까. 그때 구제역으로 산소, 돼지 파묻은 건 기억들어 하실 텐데 벌 죽은 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예, 저는 그 시골에 있으니까 알지요. 그 벌도 무슨 뭐 병에 걸렸던 겁니까? 그러면 기후 변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의 동북부 오데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그런데 이제 한 반 정도 죽어버렸거든요. 중국도 벌이 죽고 독일도 죽고 막 거의 다 막 죽어요 지금. 네. 조사를 했더니 농약 살충제하고 휴대전화 전자파 때문에 아, 그래요? 아주 심각하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생명체가 빠른 속도로 지금 대개 이제 TV 그런 거 보면 이제 북극에 뭐 곰니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TV에서 심각하는데 네. 우리는 이미 벌이 그렇게 죽어버렸기 네.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이제 일이 어떤 생명 쪽으로 이제 가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운동 뭐 일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불을 덜 쓰는 겁니다. 네. 즉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전기 말씀이하는 거죠? 뭐 전기, 뭐 휘발유 다 하여튼 에너지를 에너지. 덜 써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이 1년 반 동안에 그런 활동을 해서 지금 읍면동 단위의 큰 행사에서는 새마을운동 큰 모임에서는 일회용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네. 일회용 다 없애버렸고
또 중앙회가 말로만 하고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네요, 숫자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중앙회가 도시가스를 작년 2월 달에 한 2월 한 달에 252만 원어치 썼습니다. 올 2월 달에 64만 원어치 썼습니다. 네.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도 거의 한 30% 줄였죠. 그런 거 실제로 합니다. 예. 지금 에너지 절약 말씀하셨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그 예. 대외 연설문을 통해서도 유기농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유기농 태양광 발전 사업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제 괜찮은 건데, 근데 그거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영농형 태양광, 농사를 지면서 태양광 발전하자. 네. 근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왜 유기농을 해야 되냐면 그냥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하면 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그거는 오히려 또 촉진을 내요. 왜냐하면 석유화학 농업을 하니까. 네. 이 유기농업을 해야 좀 힘들지만 폭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암모니아를 덜 내뿜어 가지고 비료 그런 게 다 암모니아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 2차 결합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유기농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해야 폭염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땅을 살려 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는 거로 우리 애들이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결정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런 걸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또 그 지방의 각종 조례가 엉터리가 많고 또 더군다나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녀요. 무슨 이런 거로는 뭐 전자파가 나와서 뭐 소가 뭐 유산을 한다든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뭐 이제 그런 가짜가 많이 돌아다니죠. 유기농이라는 건 일단 화학 비료 안 쓰고요. 예. 그다음에 천연 비료 쓰고 농약 안 쓰고 예. 그게 이제 유기농인데 예. 태양광이면 태양광이지 무슨 거기에 유기농이 같이 결합이 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잘 하는 이해가 거죠. 안 돼요. 예. 그냥 일반 태양광으로 하면 햇빛이 거길 못 들어가죠. 땅거지. 그러니까 농사 못 짓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햇빛이 지표면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설계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20%만 더 들어오면 다 유기농 농사를 할 수 있게 다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기농 태양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광 판넬 밑으로도 태양이 투과가 돼서 그렇지. 그 햇빛이 밑에서 다 농사를 지을 들어가서 수 있다. 농사를 짓 수 있게. 그걸 버려두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저 식량 작업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그냥 농사 안 짓고 거기다가 태양광으로 더 수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기농을 해서 농사를 지면서 생명에 이롭게 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또 온실가스를 덜 내뿜게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우리가 갈 길이지. 네. 예. 평화와 공경 운동은 어떤 취지하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공경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제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경이라는 게 뭐 나이 적은 사람이 어른을 뭐 이렇게 존중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공경이란 원래 뜻이 자기를 겸손되게 좀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그런 네.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기 주장만 하는 데가 저는 학교 현장이라고 봐요. 자기 자신만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래서 학교 현장이 사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만 이렇게 위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 존경받는 선생님도 없고 또 선생님들은 또 뭐 해봤자 잘못하면 무슨 뭐 그냥 와 항의하고 멱살 잡으려고 그러고 또 온라인에 올려서 그냥 막 때려잡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들이 사실 인간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하고 새마을운동하고 힘을 합쳐서 이 학교를 사실은 정말 서로
존중하는 현장으로 바꾸자. 이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네. 우리의 현재와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이냐. 이게 평화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경하고 평화는 같이. 네. 네. 아까 평화 이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그 남북 평화와 예. 뭐 한반도 생명 공동체. 예. 그 평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반도가 이제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상당히 오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그냥 남북이 그냥 가면 북한이 뭐 핵무기를 30개 내지 6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40년대에 여기가 사람이 못 살기 때문에 개마고원 일부하고 남해안 일부만 사람이 살고 못 살게 되거든요. 그 핵무기 쓸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바다를 살리고 육지를 살리는 이런 생명 공동체 운동을 해야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사람 사는 데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평화가 필요한 거죠.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나무를 심어야 돼 북한에. 네. 그래서 올 2월달에 제가 북한 쪽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북한에 나무 심기를 할 텐데 빨리 하지 않고 제대로 하겠다. 저는 빨리 하는 거는 그 실패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네. 뭐 답장은 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남북 강원도 일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본 그 양 아무개라는 그 동무가 네. 제 말을 잘 압니다. 예.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뭐다라는 거를 그 사람은 알지요. 예. 예. 언젠간 그 분야에서 좀 좋은 결실이 있기를 좀 기대해 결실을 보겠습니다. 맺어야죠. 예. 지난달 대한민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우호 협력을 다졌던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렸다. 한국은 메콩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길 바라며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상들이 뜻을 모은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됐다. 그중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전술을 포함한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라오스와 미얀마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국가행정 시스템, ICT 기술 등에 이미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아세안 국가들의 이런 관심은 우리 신남방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의 잠재력을 키워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 협력에 있어 새마을운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하게 될까? 새마을 운동이 뭐 최근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새마을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의장국인데요. 지금 새마을운동 글로벌 리그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의장인데 46나라예요. 예. 근데 이걸 하고 싶다는 나라는 한 80나라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꽤 많네요. 제가 80개국. 못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해요. 하나는 그 우리도 이제 원조 받던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를 도우려면 사실은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벌려놓을 만한 건 안 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새마을운동 중앙에는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저번 달만 해도 요르단 대사, 키르기스탄 대사가 와서 직접 이제 초청을 하러 왔는데 제가 고맙습니다만 제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뭔가 하면 제가 거길 나가면 책임질 만한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약속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건 참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시니까.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그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추진한 국제협력 방향하고요. 네. 기존에 해왔던 주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그 전엔 이제 우리가 절대 가난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가 더 심각하고 쓰레기 문제도 더 심각해요. 그래서 가난 극복과 기후 위기 극복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과제입니다. 예. 못 사는 나라들의 과제고, 그걸 하는 방법은 이제 과거에 우리 새마을 운동 했던 것처럼 우선 스스로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근면자주 협동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하는 방식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도록 이제 어느 이제 그 자조 마을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생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방법은 초청해서 하는 교육, 가서 교육을 하고 이제 돕는 방법, 또 국제적 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네. 자조 근면 협동 아직도 새마을 운동의 모토인 거죠? 세 가지. 모토라기보다는 이제 생명평화 그 공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목표고,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자세는 예. 스스로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기본 자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새마을 운동의 지향점은 생명과 평화 공경인 공경입니다. 거고 예.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그 밑바탕이 자조 근면 협동인 예. 것이다. 기본 자세가 예. 그래요. 자조 근면 협동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이 아닌 것은 골라라 그래서 사지선택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현재 그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활로로 이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새마을 운동의 국제협력은 특히 신남방 정책의 토대가 된다는 평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 베트남, 그 캄보디아, 미얀마, 타일랜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옆으로 조금 가서 이제 벵글라데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태평양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섬나라들이 좀 피지라든지 쭉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와 이제 인도네시아가 중심인데, 일단 거기는 주로 그 1인당 소득이 대개 1,000불에서 2,000불 조금 넘는 이제 그 단계이기 때문에 70년대에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요.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제 그 한 메콩 선언에서 이제 그걸 채택을 하신 거고, 그걸 보다 더 조직적으로 집중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신남방 정책에 상당한 그 도움이 되고, 그것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뿐더러 아세안 각국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혹은 꼭 이루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았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올챙이 때 시절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지금 뭐 3만 불 넘었다고 우쭐해서 가난한 나라 우습게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언제나 역지사지해서 어려운 나라들을 진짜 지구촌 동포로 형제자매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마음 자세만 갖는다면 일은 잘 된다고 보고, 우리야말로 세계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세계 여러 그 형제자매들을 사실은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요 개정안은 여야 뭐 다 합의를 해서 모처럼 예. 통과가 됐습니다. 자기 변화 없이 사회 변화는 잘 되지 않는다. 진정한 운동은 자기 변화와 사회 변화를 통합하는 게 진짜 운동이다. 현실을 사실 그대로 똑바로 보고, 그리고 미래를 이제 설계를 한다면 진짜 그 포용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개정안 예. 통과가 됐는데 여당하고 정의당 등 진보 진영 찬성표도 많이 나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게 개정안이 어떤 법안이고요? 예. 법안 통과가 앞으로 새마을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협력 활동할 때 이 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신 거거든요. 그겁니까? 골자가? 예. 하여튼 요번 요 개정안은 여야 뭐 다 합의를 해서 모처럼 예.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경우가 다 있었습니까? 최근에? 예, 여야가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예, 상당히 이제 깊은 일입니다. 자, 뭐 새마을운동 뭐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70년대에 이제 잘 사는 나라를 목표로 추진이 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목표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국정 비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건 뭐 제 이제 개인 경험인데 네. 또 뭐 운동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기 변화 없이 사회 변화는 잘 되지 않는다. 진정한 운동은 자기 변화와 사회 변화를 통합하는 게 진짜 운동이다. 자기 변화를 늘은 힘들겠지만 가끔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즉 이제 지나간 역사를 보고 이제 교훈을 얻고 오늘을 이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현실을 사실 그대로 똑바로 보고 그리고 미래를 이제 설계를 한다면 그러면서 자기 변화와 사회 변화를 하나로 되도록 노력한다면 진짜 그 포용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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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정성원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한 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됐었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사례를 자국 발전 모델로 삼고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새마을운동이 그러한 협력의 한 모델이 되고 신남방 정책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